안녕하세요. IT 커넥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슈퍼클로드 MCP라는 걸 사용하면서 다양한 어떤 전문가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개발을 맡길 수 있는 그런 MCP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또 클로드 코드에서 에이전트 모드라는 기능이 출시가 됐죠. 일단 에이전트 모드 중에 한 가지 기능은 미리 우리가 페르소나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고 페르소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에이전트별로 독립적인 컨텍스트 창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서버 에이전트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목적과 전문 영역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메인 대와 분리된 자체 컨텍스트 창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용이 허용된 특정 도구로 구성할 수 있다. 행동을 안내하는 사용자 정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정 목적과 전문 영역은 이제 예를 들어서 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야.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에 특화된 어떤 코드를 잘 작성해줘 라고 미리 롤을 지정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백엔드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기획자, 설계하는 사람, 테스트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만들어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슈퍼클로드 MCP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아키텍처라든가 디벨로퍼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대와 분리된 자체 컨텍스트 창을 사용한다가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하나의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쌓이면서 환각이 발생을 하거나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좀 느려질 때도 있고요. 근데 이 에이전트, 각각의 특정 목적을 가진 에이전트 모드로 별도의 컨텍스트 창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각각 이제 아예 채팅창이 여러 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여러 개의 채팅창은 서로 이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환각이 발생한다거나 성능이 느려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직접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클로드 코드에 들어오셔서요. 처음에 에이전트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Create New Agent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처음에 이제 어디에 설치할지를 물어보고 있죠.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 단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별도로 만드는 거고요. 퍼스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프로젝트든지 간에 동일하게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프로젝트 단위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수동으로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서 생성을 할 수도 있고 1번을 좀 추천한다고 하니까요. 클로드의 도움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쓰는 공간인데 에이전트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아니면 테스터 전문, 기획 설계 전문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에 계획과 설계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툴을 선택할 수 있어요. 리드 온리만 하게 할 수 있다거나 수정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실행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MCP 툴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요. 체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전부 이제 해제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읽기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수정할 수 있고 실행하고 MCP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전체로 선택하고요. 컨티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델도 우리가 별도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계획단에서는 오퍼스 모델이 좋을 것 같아서 오퍼스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색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거 프로젝트 플래너는 레드 빨간색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임은 프로젝트 플래너고요. 장소는 여기 프로젝트 플래너.md에 생성된다고 합니다. 툴은 모든 툴을 사용할 수 있고 모델은 오퍼스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디스크립션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디스크립션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시스템 프롬프트도 필요에 따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면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이 꽤 길게 나와 있죠. 아래는 이제 어떤 역할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안내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 플래너라는 역할을 가진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다음에 추가로 좀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로 해서 역시 클로드로 만들고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저는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은 오퍼스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넷도 좋기는 하지만 모든 게 사실 오퍼스가 좋긴 한데 우리가 이제 사용량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좀 쓰기가 어렵지만 프론트엔드까지는 오퍼스로 쓰도록 할게요.
자, 블루로 색상을 지정할 거고요. 이 내용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백엔드 개발을 담당하는 에이전트 만들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전체 사용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이번에는 소넷 모델로 백엔드 개발하게 하겠습니다. 그린으로 설정하고 저장하도록 하죠. 자, 그럼 보시면은 좌측에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일이 보이죠. 프로젝트 설계자,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ESC 눌러서 나가주도록 하죠. 그럼 에이전트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업비트 아시죠? 비트코인 거래소죠. 여기에서는 REST API를 이용한 업비트 시세 수신을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요. 이 기능을, 이 API를 이용을 해서 한번 시세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프로젝트 플래너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시세를 볼 수 있는 페이지 제작을 위한 설계와 개발 순서를 나눠서 프론트, 백단을 나눠서 해달라고 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구축하지 말고 제이슨 파일로 관리하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정보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 페이지 링크를 아예 걸어서 여기서 참고해서 개발하라고 했고요. 순서도 정해줬어요. 프로젝트 플래너 에이전트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프론트와 백단 각각 자신의 영역을 개발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면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네, 이제 개발이 됐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시세 추적기라고 해서 나왔고요. 실제 이제 업비트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불러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지금 또 가격이 맞았네요. 이거는 이제 타이밍이 그렇게 맞은 거고 실제는 좀 데이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프도 잘 표기해 줬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네요. 아마 이제 비트코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클로드에다가 그런 어떤 다른 코인들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해줘라고 하면 개발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에이전트로 나누어서 개발할 때 이렇게 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좀 예시를 좀 보여드렸고요. 한번 여러분도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좋은 AI, 바이브 코딩 관련된 실습이나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